체류 자격이 정말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나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거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던가 보험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한 지원인데, 헌법재판소나 이런 곳에서는 외국인은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외국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권리는 이제 인간의 권리라고 봐서 모든 인간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보는 반면에, 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회보장제도에 포섭이 되는, 편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이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이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 정도로 이제 분류가 가능한데요.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종류의 사업들이고, 거기에 비해서 사회서비스는 그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고 서비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나누는데요. 공공부조부터 자세하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부조는 대표적인 제도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제 기초생활수급일 텐데요. 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 이제 국가가 조세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일부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랑 혼인을 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분들을 공양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가능하죠. 이게 되게 사각지대가 사실은 좀 많은 특례 조항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신 결혼이민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한국인 배우자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치매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양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될 정도의 중증 치매였는데, 이 결혼이민자인 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어떤 부양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가 없고 또 직계 존속을 복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분들은 사실 한국인 배우자의 명의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 급여만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 외국인이셨던 결혼이민자 분은 다쳐서 일도 못 하시고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서 저희가 되게 안타깝게 보고 다른 이제 긴급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렸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보험은 이제 다들 아시는 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도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험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을 한 사람이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보험료를 내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제 그 비용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등록된 외국인 들은 폭넓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편이에요. 물론 난민 신청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한이 있기는 한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유학이나 결혼 이민을 오신 분들은 바로 이제 즉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세대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한국 국적자분들은 지역보험, 지역가입자 이런 개념이 익숙하실 텐데, 그렇게 지역가입자로 묶일 수 있는 가구 단위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더라도 성년인 자녀나 외국인인 부모님 이런 분들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체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류 자격 연장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보험료 체납하셨네요, 납부하고 오세요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반면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노동을 하다가 다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체류자인 경우에도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산재보상은 의료비 같은 것도 있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라고 해서 원래 일하던 일당의 70% 정도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좀 떨어지죠. 그 고용보험은 F2, F6, F5 이렇게 한국에 계속 이제 살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강제 가입이고, 그 외에는 임의 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야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제도여서, 이제 그 나라의 그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느냐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주의에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외국인도 한국에서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가입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있어요. 주로 이제 시설이나 정부 기관에서 제공을 하는 직접 이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상이 굉장히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종류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학대 가해자다. 그러면은 부모와 분리를 해서 이제 아동 학대 보호 쉼터나 아동보호시설 이런 곳으로 거주를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회 서비스가 기초생활 수급이랑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그 공공부조 같은 거는 이제 외국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아동이 시설에 있더라도 그런 국가에서의 보조를 받을 수 없어서 이제 시설에서 기부금 같은 걸로 그 아동의 생활비를 충당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 구성원의 생활이 공공에 처했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의 재원을 통해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만큼, 이주민들도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만큼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주민들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여러 종류의 서류들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또 발급받게 되는데요. 혹시 이런 외국인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등록된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분들도 한국 국적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처에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분증, 여권, 도장 이런 거 지참하고 등록하겠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 따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게 외국인 분들을 주민등록 등본에 올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외국인 분들도 한국 국적자와 어떤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주민등록표에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라고 해서 본인이 세대주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한국 국적자가 세대주이고 외국인이 세대원으로 돼서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성년 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다른 성년자와 그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 주소에 등록이 되어야 그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실사를 거쳐서 미성년 단독 세대주 등록을 따로 신청을 해서 받으시고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등록을 구성을 해야 뭐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기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을 지금까지 처리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간중간에 사례를 좀 들어주시긴 했는데요. 뭐 체류 자격,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그 해결하신 사례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류 자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에 대한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 활동에 네. 대한 네. 요건을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외국인 영어 교사인데요. 원어민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7개국에서 오신 분들만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도 가능하고 그 체류 자격의 부여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이라거나 과연 이제 영어를 가르칠 자격이 영어가 모국어인 것만으로도 충족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이제 우간다 국적의 영어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 밟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체류 자격의 활동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 영어가 모국어인 7개국들이 다들 이제 백인 뭐 소위 위주의 말하는 선진국. 그런 국가들이어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하는 사건은 아닌데, 네. 난민 인정자 같은 경우에는 네. 난민법에 그 한국인과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을 국민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처음에는 난민 인정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른 법률 지원하는 곳에서 그 난민 인정자분이 임대주택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임대주택 신청 기준에 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던가 뭐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난민 인정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그런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주민이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인 이 이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주민센터 친구를 비롯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이주민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 이제 폭력 피해 이주 여성 같은 분들은 뭐 상담소나 쉼터 같은 곳들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 마시고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권리의 주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싸워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오래 걸리겠지만은 조금씩 노력을 해서 이제 동등한 어떤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진행하는 202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상식 8가지 주제 중 체류 자격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민들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차별받지 않는 이주민, 차이를 인정하는 저희 내국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8가지 주제 중 결혼 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 초청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